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국지적인 반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반등이 나오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죠.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약간의 변화 등이 감지될 때마다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의 시장의 변화가 감지가 돼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리니까요, 쇼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월 23일에 금통위가 있었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금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점이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예상했던 것처럼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뭐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금리를 사실 계속 올리기에도 부담인 그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통위원 7명 중에 5명, 상당수죠. 기준금리를 3.75%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금리 인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긴축 기조는 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은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종 금리가 3.5에서 3.75 정도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금리의 상방을 확인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당분간 높기 때문에 무리한 가계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시장 변화가 좀 감지가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대출 금리가 사실 너무 높다 보니까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더 유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로 막 이동을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작년 12월 기준이고 현재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상황이 바뀌었어요. 월세 선호 현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월세 금액도 가파르게 좀 올랐고요. 최근에 대출 금리를 좀 인하해주고 있죠. 전세 대출 금리도 좀 인하해주고 있고 전세금 자체도 많이 내렸습니다. 강남권도 전세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다시 유턴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월 전월세 거래 중에 58%가 전세로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전월 대비 수치적으로 보면은 5%포인트나 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52.6%였던 게 58.4%로 이렇게 5% 이상 올랐죠. 즉 이런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전세가 약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의견 속에서 이런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최근에 상급지 갈아타기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1주택자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나 그래가지고 부동산 수수료를 이렇게 막 2배, 많게는 막 3배 이렇게 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매도가 어렵다, 이런 상담 사연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동산 수수료를 그냥 높게 준다고 해서 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부동산의 매도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매도 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분의 기준은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매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 매도 금액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사실 최저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밑으로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에 비슷한 수준에 더 내놔야지 사실은 매수자가 문의가 온다라는 거고, 그 상황에서 플러스로 부동산 수수료를 조금 더 준다고 해야 내 매물 자체가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실거래가 기준보다 더 높게 내놓고 단순하게 부동산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한들 사실은 매도가 되는 시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저로 팔고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할 때 이 플러스 알파가 감당 가능해야 될 겁니다. 이게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있는 비용이겠죠. 즉 상급지 갈 자금을 정확히 산출을 해봐야 돼요. 내 가처분 소득하고요, 대출 금리를 산출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갔을 때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주를 하면서 투자로는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가 어려우신 상황인 거고, 그냥 내 거를 매도를 하고 상위급지를 갭으로 사놓고 나는 거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또 다른 차선책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게 가장 최적의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2월이고 이제 3월을 앞두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의 어떤 급격한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은 오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또 반대로 급격한 하락도 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30%, 40% 이상 하락한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럼 어떤 지역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은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은 할 수 있겠으나, 이미 가격 하락이 30%, 40% 이상 된 지역들에 추가적으로 그 이상 하락이 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국지적인 반등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역에 따라 이런 국지적인 반등이 나오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죠. 국지적인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V자 반등이 아니라 이런 소폭 반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소폭 반등만 되더라도 몇 억의 차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워낙에 가격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즉 이제 국지적 반등이 되는 상위 급지로 갈아타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부동산을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상위 급지로 갈아타는데 한번 트라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